2025년 1월 22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다 보니 계속 하고 있는 진행의 하다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교사들이 모여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곳은 익산 미디어 교사들의 소모임 팟캐스트 미소팟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오늘 방송 함께할 패널 3분 계신데요. 청취자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2의 인생은 40부터 이사, 곧 제2의 인생은 50부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알록달록한 구름을 보며 구름입니다. 네, 구름님. 네, 유일한 윤디. 안녕하세요, 윤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달 만에 또 다시 모였는데요.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네, 다들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저도 사실 지금 막 부랴부랴 오느라고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있긴 요즘에 한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좋다. 일을 단순히 해서 일을 하나만 만들어야지 해도 뭐 머릿속에 왜 이렇게 계속 뭔가 놓치고 있고 머리를 찌거나 손을 찍거나 그건 어떤 생각에 가 있는 거. 도대체 내 생각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챙길 게 많은 거 아무리 아닐까요? 데려와도 그러니까 챙기고 정리해도 항상 어딘가를 다치는 걸 보면 많이 다쳤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찌고. 오늘은 이렇게 수저통에 저는 칼을 같이 넣어놓는데 이게 수저통 이렇게 분리해서 놓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칼이 너무 잘 보이니까 안 다치겠지 했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 친정엄마 가서 설거지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게 엄마는 모르니까 그냥 한 수저통에 막 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저를 꺼내다가 그 칼에 이렇게 왜 아프지 하고 봤더니 칼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는데 했던 몸의 의식대로 하다가 어딘가를 다치는. 근데 그런 저번에도 것들. 막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시고. 막 그런 일을 뭐 허다하고. 아, 이게 참. 네. 저도 이제 곧 이 인생의 시작이 시작될 것 같은데 40이 곧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 내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아, 근데 좀 예열이 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바로 시작이 안 되고 뭔가 예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럼 아직 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열의 시간이 같은 게 필요치 않은 안 와야 좀 젊은 거 상황이에요. 아닌가요? 아, 아니야.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아, 몸부터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열할 시간은 사치예요. 다들. 네. 구름도 사예요? 앞에가? 바뀌었어요. 올해 산가요? 축하드립니다. 만으로? 모르겠어요. 저 많이 뭐 저- 필요합니까? 근데 뭐 그런 것 같대요. 아유, 왜들 이러십니까? 너무 저는 앞자리가 또 저도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살 때가 좋았어요. 그래요. 다들 변화의 시기를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사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나눌 게 이제 지금 어떻게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다들 좀 쉬는 기간이긴 하죠. 그렇죠. 네. 혹시 뭐 쉬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센터에서 그 미디어 아트 교육이라고 해서 네, 여기 선배쌤하고 저하고 같이 2번 어린이 교육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텍토리라고 하는 그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드로잉 수업이었는데요.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요. 너무 귀엽게 잘 활동을 해줘서 사실 처음 시도하는 텍툴이라고 하는 드로잉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사님하고 저하고 그 걱정을 괜히 했다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해줘가지고 나름 그래도 절반의 성공으로 1월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어, 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1월달에.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말 비수기인데 지금. 이사님 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비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이제 작년부터 사실 찾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 긴 미디어 교사로 있으면서 이 비수기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막 그런 반복적인 그랬는데 비수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이제 1년을 살기 위한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작년부터는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그 대통령 덕분에 내년 아니, 올해 할 교육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아요. 미디어 역할이 어떠냐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그 극우 유튜버들의 그 성향의 분석 또는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그런 서부지법 같은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유튜버 뭐 극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막 이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라는 굉장히 어지럽긴 하지만 네. 이 코로나 때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게 안전하게 그 미디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개헌부터 해서 윤 대통령의 그 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 또는 그 사람들의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또 언론을 어떻게 네.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님은 혹시 뭐 다른 저는 미디어 활동하는 건 없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나갈 생각이에요. 교회요? 네, 교회. 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아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미디어 활동 같은 게 있을까? 그럼 저한테 도움이 되고 네. 애기들도 재밌어 하고 미디어는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뭘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교회를 원래 다니셨어요? 어릴 때 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있을까요? 저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어렸을 때도? 네. 원래 어릴 땐 다 다녔어요? 네, 저도 그냥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 누가 가니까 가보고. 그냥 재밌어서 그냥 가는 거. 진짜 그런 안 기회가 다 되는 없었어요. 진짜. 그냥 그 아니, 교회 주관이 굉장히 앞에까지. 뚜렷하셨던 거 아니에요? 주관이요? 주관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누가 가니까 가는 이런 거는 절대 안 없었어요. 하는. 궁금하긴 해요, 사실. 교회의 어떤 그 안 느낌? 천주교는 이제 약 개방된 곳들은 그 관광지 뭐 나바이 성당도 가보고 그러긴 했는데 교회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녀가지고. 네. 근데 옛날에 비해 많이 이게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이게 좀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니까요.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는 좀 많이 좋게 봤던 것 같은데 좀 뭔가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위선자의 느낌? 뭔가 그것도 궁금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그 영화 봤나요? 어떤 영화요? 제목은 또 나 어떡해.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와 그 목사가 너무 생활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게 돈을 구하는 과정과 네. 그러면서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그 대물림을 받은 대형 교회의 이게 뭐라고 동창이라 그래야 하나? 그래서 아무튼 정말 교회에 대한 네. 그걸 굉장히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제목이 진짜 생각은 안 나고 남자 배우를 내가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리뷰를 봤어요. 보진 않았고 네. 근데 너무 보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러면 그 배우 이름을 알려주세요. 박역권. 박역권. 맞아요. 박역권이 나오는. 저도 네, 근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내용이 네, 있는 그죠. 거죠. 비판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그 교회의 문제다라고 보면 사실 되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이제 씌워지는 건데 네. 저는 그냥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뭐 사람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교회를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하나의 그 개척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그 박역권의 역할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사회가 말하는 악의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되게 답답하죠. 누구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하긴 뭐 기독교만 그러진 않을 그죠,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종교가 맞아요. 사실은 네. 종교뿐만 아니고 뭐 그냥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거, 하나의 사람이 이데올로기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긴 한데 뭐 여전히 또 종교 힘이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맞아. 네, 맞아. 쓰이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그러니까요. 가끔 제 삶이 힘들거나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그냥 있더라고요. 뭐 하느님을 찾을 맞아요. 때도 있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참 좀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아. 인식들이나 이런 걸 들을 때 멋지십니다. 더 그러니까 비판은 또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거기도 경제적인 게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교를 기독교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찾았던 시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걸 권하면서 네. 부담감이 오니까 이제 또 이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화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쵸. 운영되어야 하는 그 힘이 또 필요하니 그런 건데 거기에서 저도 이렇게 좀 또 손을 놓게 되는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2020년 작품.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맞아요. 네. 우리 다 열심히 쓰고 있는 소리. 기도하는 남자. 이건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봐야 될 것 같아. 보고 또 괜찮으면 네. 같이 봐야 될 영화이지 않나. 그냥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구름님이 또 어떻게 또 교회로 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제가 반갑네요. 네. 그래도 또 교회를 다시 원래 네. 천주교인데 근데 비슷한 그러니까 뿌리니까요. 그리고 뭐. 같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윤디는 이렇게 SNS 한 번씩 보면 네. 잘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 어디 항상 제가 너무 노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 나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사하고는 가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비수기죠. 그 다음에 집에만 있죠. 춥죠 하니까 사람이 점점 약간 페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시나요? 네, 그래서 알아요. 일부러 나가기도 해요. 네. 제가 너무 그리고 그 미디어를 항상 대할 때는 그냥 이 사람의 삶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항상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부를 그냥 올린 거다. 극히 일부를. 극히 일부를 맞아요. 네. 근데 설날 부끄럽네. 벌써 다음 주가 설날이죠. 네, 그쵸. 맞아요. 어디 뭐 계획 없으세요? 어디 가시진 않아요? 저희도 다 저희 엄마 집이 옆이라서 음. 다 모이는. 다 집에 계시고. 아니요. 저는 또 가죠. 네. 어디로 가요? 뭐 시댁도 가고 저희 친정도 가고 네 왔다 갔다 하죠. 일주일을 그래서 꼬박 날리죠. 날린다? 이거 좀 그런 표현인데. 다 소모를 하셔야 되는구나. 네, 소모를 하죠. 지역이 다 멀어요? 네, 뭐 근거리로 보기엔 좀 그렇고 그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예, 거리에서 쓰는 시간도 좀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캐리어 하나 이렇게 꼭 다 들고 다녀야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왔다가 바로 가니까 네, 어쨌든 몇 그쵸, 박 그쵸. 며칠 하는 네, 일정이니까. 구름님은 어디 안 가요? 설날인데. 저는 특별히 어디 간다는 것보다 그냥 명절에는 이제 어른들 인사드리고 카페 투어를 하려고 익산 가까운 데로 아침 저녁으로 가족끼리만.
아니요, 동생하고 둘이. 아 동생. 아기는 막 맡겨놓고. 봐주실 분이 그 명절은 또 많죠. 신랑도 쉬고 아, 하니까. 그 둘 동생분과의 시간을 이제 네. 보내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막 시댁도 챙겨야 되고 친정도 챙겨야 되고 아직은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막 챙길 데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설날도 지나면 진짜 새해인데 혹시 새해 뭐 소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새해 소망은 일상을 사는 거에 지겹다, 지루하다, 반복적이다, 싫다 이런 기분을 좀 안 느끼려고 비슷하다 하고 나랑. 싶어요. 예. 그냥 반복적인 게 너무 당연하고 네. 네. 인생은 행복할 수만은 없고 재밌을 수만 없으니 네. 그냥 일상을 살다가 굉장히 가벼운 재미에 한번 웃고 그리고 이제 또 반복적인 일상이 되고 또 한번 웃고 이게 이거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스스로 좀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안 됐는데 방학하고 며칠 안 됐는데도 네. 점심을 차리고 이제 초등학교 애기들하고 밥 먹다가 왜 나만 밥을 차려야 돼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짜. 그래서 애기들이 날 보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심정이 이해가 되는지. 왜 나만 밥을 차려야 돼?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이 삼시세끼를 차리고 삼시세끼의 설거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뒤돌아서면 점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해야 돼. 그러면서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씩씩하게 좀 그만 좀 애들. 제가 얼마 전까지 요리하는 즐거움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요동쳐요 막. 왜냐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쵸. 외식 안 하고 네. 이렇게 애들한테 건강한 식사로 이렇게 하고 애들이 맛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뭔가 이렇게 되게 그래 건강한 하루를 보낸 듯한 그 설거지 딱 마치고 이렇게 딱 책 읽고 이제 딱 잠자리에 좀 너무 뿌듯하긴 좋다. 한데 그게 사실 너무 빨리 돌아와. 스스로한테 계속. 힘을 막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한 번씩 이게 힘들다 해서 딱 놓치면 오늘 하기 싫은데 김밥 한 줄 사다 먹어야지 하면 또 그 다음 날도 하기 싫고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래서 어쩌다가 쉬었다가 요리를 마음먹고 맞아요, 했어. 맞아요. 애들한테 계속 물어봐. 맛있지? 맛있지? 막 이러면서 확인받고 막 내가 뭔가를 해낸 그런 기분?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방학이 그리고 거기 저 이산에는 아이들이 좀 더 잘하는 시기라서 영양을 더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애기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 봤을 때. 그냥 밥 먹다가 한 번씩 쳐다보고 눈치 봐요? 말은 못 하고. 왜 그래도 막 못하고 그냥 언제 한번 윤디가 한번 지나갈 때만 물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나도 이제 애기들 걔네가 너무 귀엽다. 어땠을까. 요새 밥 맛있어.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규칙을 네. 많이 정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분리수거는 뭐뭐뭐 하세요. 이렇게 뭐는 뭐뭐 하세요. 이렇게 많이. 새해 소망 얘기했는데 참 맞아. 뭔가 이 일상의 이 반복적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싶은 게 제 소망. 저도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뭔가 요동치지 않고 일상을 내가 눈을 떠서 아침에 그 다를 바 없는 하루지만 그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차곡차곡 내 몸에서 쌓여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하루를 좀 맞이하고 싶은 것. 네, 그래서 비범하지 않은 일상의 그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년 한 해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그냥 좀 비범하지 않지만 일상의 편안함을 찾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저한테도 소망이라고까지는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오래 그래요. 안정적으로 내 마음 돌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머리 하셨네요, 근데. 어머.
갑자기 파마한 게 보여가지고 네,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네, 예쁘게. 저도 막 그냥 의식의 흐름 속에 그냥 떠오르는 얘기하고 있느라 네, 좀 바꿔 보고 그러니까 그런 더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원래 동안이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더 어려워지신 숫자 5가 저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든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성공하셨네요. 감사해요. 구름님은 뭐 소망 있으세요? 저는 지금 집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조금 해결돼서 조금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작년에 말씀하셨던 네, 광주 계속 왔다 갔다.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특별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올해 뭐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이제 40이 가까워지니까 부럽다. 뭐가 비슷하죠? 건강 얘기 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비슷하다는 특별히 거지? 뭔가를 뭐 이루거나 그런 얘기. 그런 소망은 없고 그냥 뭐 좀 지금 갑자기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니고 나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야. 네, 저도 뭐 특별하지 않게 그냥 평범한 그런 네, 삶을 네, 네. 네. 뭐 더 좋은 일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무난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오프닝 토크가 좀 길었는데 항상 길었지만 네, 오늘의 미소파 주제는 어디 보면 올해 이 첫 1회예요. 1회. 이전까지는 외전이었고 오디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를 오늘을 얘기하고 올해로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첫 미소파 시즌 4 1회 방송인데 네. 네, 이제 주제가 번외가 아닌 거예요? 그쵸. 진짜예요 올해부터 이제? 이제 진짜거든요. 음. 아 몰랐어요? 원고를 몰랐어요. 드렸는데 네 우리 제목 이렇게 미소파 시즌 4 1화라고 아니 이런 걸 잘 사실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가장 크게 써 있는데요 첫 장에. 네. 오늘 주제는 그 미디어 교사들의 삶의 그러니까 기록 공격했다고 방식. 지금 공격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외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2회나 했는데 3회까지 또 외전을 할 수는 없고 네, 올해부터는 진짜 정규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교사들의 삶의 기록 방식입니다. 네, 교육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미디어 교육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각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구름님부터. 네. 아 생각해야 돼요. 기록하고 있는. 아니 얘기하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서.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어떻게? 제가 먼저 생각하세요. 저 얘기할게요. 네네. 패를 까는 것 같은 이건 뭐지? 저는 원래 그림을 되게 못 그려서 그냥 글로만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일기 쓰는 스타일로 아니었어가지고 그때 재미있는 거 제가 엽사를 좀 좋아하나 봐요. 엽서요? 엽사. 엽사? 네. 웃긴 사진이요. 엽기 사진. 네. 오랜만에 듣는데요. 엽사. 죄송해요. 나이까지 있어서. 아 근데 제 세대였어. 저만 알아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런 웃긴 해프닝이 있던 날이나 그런 것만 이렇게 그날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메모를 또 해놓은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휴대폰에 해놓거든요. 휴대폰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림에 자신이 없었는데 못 그려도 한번 나만 볼 거니까 그려보자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아주 짤막하게 몇 줄씩 써서 이렇게 보관하고 혼자 보고 있어요. 그림 일기네요. 찌찌뽕. 진짜 어릴 때 그림 막 일기죠. 했던. 그러고 네. 근데 궁금하네요. 볼 순 없죠. 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림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맞춰봐. 그래서 어떤 있어요? 내용인지. 그림 있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뭐. 휴대폰 안에 가져서 근데 개인 기록인데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냥 웃기는 거라서 와. 뭐 사적인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 남의 일기 되게 궁금하잖아요. 되게 사적인 건데.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해요? 구충제. 그래요? 그게 구충제예요? 그게 구충제예요? 빨간색 이야기. 새 자세히 보세요. 새양. 새해.
아 새해. 새해 맞이 구충제를 먹었어요. 해 떠가지고 새해 맞이 네. 구충제. 이게 구충제가 작년 여름에 샀거든요. 아 사놓은 거를. 네, 아기가 막 자꾸 똥꼬를 긁어가지고 무슨 해충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샀어요. 다 같이 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나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12월 말일에 다 같이 먹었어요. 잘했네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1년에 2번 먹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연초 그다음에 그 하반기 지나가면서 잘하셨네요, 진짜로. 다 잊고 드셨어요 있었어요. 구충제? 잊고 있었어요. 저도 몇 년 잊고 동안. 지금 알고 있었어요. 언제 먹었지? 학교 다닐 때 너무 옛날 아닌가요? 이렇게 아, 그래요? 봉지에다가 오. 은가 갖다 내고 이런. 그래서 그거 있는 사람만 약 주고 하지 않은 학교에서? 근데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소아과에서 아이들 그러면 이렇게 먹여야 맞아, 된다 맞아. 해가지고 저는 그때 같이 먹고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추쌈이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약사 언니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구충제를 주길래 애기 키울 때 이걸 왜 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도 이렇게 편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먹었거든요. 아. 사실 이렇게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게 됐다고 그쵸, 하는 게 참.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손가락 그림 그리면은 약속에 대한 해프닝이 또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그리는데 손가락이 좀 얇아야 되는데 두꺼워가지고 무슨 얇으신데? 아니 제 손가락 여자 손이 아니고 그림, 막 그림 그리는 손은 제 손가락 얇은 예쁜 손을 원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엄지 손가락만 5개가 있는 느낌? 네,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힐링 되시겠어요. 그림 그릴 때 사람들이 보통 집중하면서 네. 생각을 잠시 잊는다고 하잖아요.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은- 잘 모르겠고 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나? 힐링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못 그려? 예쁘게 그리고 엄청 집중은 하긴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짤막하게 쓰니까 나중에 봐도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림도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림 많이 봐서 손가락을 겨우 그렸어요. 보기만 하고 그냥 학습은 혼자 이렇게 네, 집에서 연습으로. 그냥 하다가 이거 아닌데 다시 또 지우고 다시 지우고. 저도 그림 진짜 못 그려가지고 아예 잘 그린 사람 보면 진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작년에 그 그림으로 일기를 그 문구점 가면 있더라고요. 그림 일기용 책이 책 말고 노트 같은. 그 우리가 보통 아이들 그 공부할 때 따로따로 메모할 수 있는 그걸 뭐라 하죠? 메모 떡? 뭐 떡 메모지 같은 네, 떡 메모지 같은 그런 너무 해보시고 봐. 이렇게 한 장씩 뜯어가지고 쓰는. 포스트잇처럼 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종류 다양한데 거기에 그림 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 나서 그때 한참 또 그림 배울 때여서 그림 배우고 글 한 10줄 정도 쓰면 정말 좋겠다. 오프라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엊그제 대청소 저 이맘때면 대청소를 하거든요, 집을. 그래서 한 달에 걸치는 대청소 중에 책 버리고 책도 나눔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작년 거 그림 일기 봤더니 3장 썼더라고요. 3장 그리고 3장 끝. 그래서 그림 일기는 저의 기억 속에만 있고 비슷하게 저는 사진 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의 일기 메모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삶을 기록하는 방식에 아직까지는 SNS인 것 그럼 같아요. SNS에만 올리시고 따로 뭐 일기를 쓰거나 이러 하진 않으세요? 그걸 병행을 했었다가 그 정말 제가 또 문구에 욕심이 있어서 서울에 어디 서점을 갔는데 거기에 그 몰 땡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노트로 유명한 회사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거야 하고 남편한테 이거 보여줬다 사주더라고요. 흔쾌히 3만 원짜리 일기장을. 그렇게 비싸요? 네, 3만 원짜리 손바닥만 하게 3만 원짜리인데 진짜 돈이 비싸니까 더 쓰고 싶었었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써서 한 절반까지 썼는데 그것도 또 뒤로 갔어. 안 써서 저 또 엊그제 그거 발견하고 네 이렇지. 그래서
근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SNS에 기록할 때보다 더 생생하게 나의 어떤 그 느낌, 내 감정 이거를 알아채는 것이 느껴져서 아 바꿔야 되겠다 확실히. 사진이나 뭐 SNS에 좋은 점도 있지만 뭔가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 삶에 대한 어떤 나 스스로 성찰은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혹시 SNS에 올린 거는 네. 다시 이렇게 찾아보거나 이런 적도 많이 있어요? 찾아봐요. 아, 다시 찾아봐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주기로 이렇게 계속 훑어보기는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SNS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무슨 일기냐, 뭐 사람들 다 보는 그런 공간에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고 되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로서는 이제 손쉽게 일기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건너왔죠. 싸이 땡땡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흩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씩 그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 붙이고 글 쓰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한 몇 년 전부터 머릿속에만 있고 아직은 못했지만 그러게요. 그걸 이제 지면으로 하신다는 네, 거예요? 지면으로 해서 약간의 그 저만의 책처럼 일기책처럼 그렇게 방법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해요. 네. 좀 약간 아무리 저의 그 사사로운 하루가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올려 할 정도로 너무 자주 올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는 저의 그 뭐랄까요. 네,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근데 또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던데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도 네,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러게요. 저에 대한 책임도 느껴지고 해서 네, 올해는 좀 바꿔볼 그런 과정이 있고 이제 그거 말고는 그냥 이것저것 마구 뒤섞인 삶의 기록은 다이어리가 있죠.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가. 네. 그래서 뭐 교육 일정이라던가 교육 일정뿐만 아니라 그냥 네, 우리 가족에 대한 일정들 뭐 느낌, 짤막한 메모 이런 것들은 다이어리는 매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세요? 애들이 생긴 이후부터는 애들의 아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를 하도록 돕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록이 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저는 저 나름의 기록은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내가 만든 그 가족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찾아갔던 게 이제 저는 그 결혼하면서부터 했던 그 연하장이거든요. 이제 뭐 그때는 남편하고만 했던 연하장이 혜인이 생기면서 혜인이한테도 연하장을 쓰고 애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애가 할 수 있을 때부터는 뭐 그림이든 뭐든 그래서 지금 2007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매년 그 있어온 카드가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 삶의 기록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제가 올 12월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부터 이제 그 다이어리가 교육 같은 일정이 없으니까 계속 마음에서 무거웠던 게 저거 한번 정리해야지 했던 것을 사실 파일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 굉장히 쾌변한 듯한 느낌. 그래서 2007년부터 쭉 카드별로 한 파일, 2개의 파일이 이제 됐고 또 하나는 그 뭐 어버이날이며 뭐며 해서 이제 어쨌든 식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페이지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편지들만 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서 책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까지 내려면 또 너무 손이 많이 가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꽂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연도별로. 그래서 이게 진짜 기록이었구나. 내가 진짜. 사실 제2의 인생 40부터라고 했던 이유도 그 결혼이 주는 거 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삶을 꾸려가는 방식 자체나 생각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혼자일 때 완전 다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나만의 삶의 삶의 기록의 방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보물 같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한테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저도 아빠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빠의 뭐 유언 뭐 이제 이런 평소에 우리 아빠가 무슨 말을 자주 했더라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렸을 때 가훈이라고 하는 정직과 성실이 단데 이런 것들도 제 삶을 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제가 그것도 이제 막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애들한테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페이지가 뭐 10장도 채 안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그 편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뭐 혜인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혜서한테 하고 싶은 얘기, 혜담한테 하고 싶은 제 걱정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제가 사는 삶에서 누군가께 전하고 싶은 기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들으면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그랬으면 엄마의 좋겠는데 이제 그 손글씨와 함께 그쵸. 맞아요. 저는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방식, 이게 영화처럼 내가 굳이 평소에 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딱 메모 하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죽으면 이제 애들이 이걸 딱 메디슨 카운트 다리 그런 거 있잖아.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진짜 많이 봐서 아마 저의 많은 것들은 영화에서 온 영향들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랑 같은 것도 영화처럼 꿈꿨죠. 그렇게 올 것이야. 저런 행동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영화 같은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의 그 사고가 형성됐던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영화 찍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예전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 뭐랄까 남편분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분이란 거를 제가 SNS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마워하긴 하죠. 어쨌든 네. 역사가 쌓이니까. 그 역사가 또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면서 더 크게 쌓이면서 그러니까 뭐 배가 아니라 뭐 1년 지나면 10배 이상의 어떤 경험과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신 걸 얼마 전에 보고 너무 진짜 선생님 공유를 했어요 어디? 아니요. 그 남편분께서 이제 우리 가족의 어떤 행사 중에 1년 행사 중에 되게 자신 있고 자랑스러운 어떤 고마운 그런 부분이 아내 덕분에 아이들과의 어떤 이런 그 소통 그거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한번 이랬는데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면서 그니까 나는 상상에만 있지. 다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걸 진짜 해야 돼. 우리 진짜 자료가 진짜 많잖아요. 애들이 뭐 받아온 거, 쓴 거 이런 것들. 가정에서 이미 미디어 교육을 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되게 엄마이면서 이걸 너무 잘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삶하고 일치되려고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정말 저한테는 되게 너무나 뭐 이 이상의 직업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혹시 뭐 기록하고 하면서 뿌듯하거나 이렇게 즐거웠던 경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록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저는 일기를 쓰는데 근데 좀 어릴 때 많이 썼다가 지금 좀 사실 일기장 펴봤는데 한 2년 쉬었더라고요. 다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까지 계속 꾸준히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글씨 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가지고 그런 필기감이나
두 분 저기 이사도 아, 그래요? 글씨에 되게 좋아. 연필 저는 연필을 좋아해서 예, 저는 팬이긴 한데 네, 그런 뿌듯한다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뭐 뇌에서 해마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쨌든 이로운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마에 좋대요. 근데 뇌의 일종이라고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해마 여기 귀 이렇게 그잖아요.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을 좋게 해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일기 쓰는 거라고 하는데 아. 그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생각을 자꾸 떠올려 보는 게 굉장히 걔를 이롭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유치원에 갔다 오든지 학교 갔다 오든지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는 이유도 그냥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는 행동도 자꾸 이렇게 뭔가를 떠올려 보는 게 해마 이롭구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해마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말을 하나에서 해마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뭐 기억력.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행위는 자기 성찰에도 굉장히 좋은 거가 안 좋을 게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뭐 명상에도 좋고 자기 성찰에도 좋고 어쨌든 기록에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또는 저한테 했던 그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돼서 그때 좀 뿌듯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뭐 오늘 기쁜 일이 뭐였어?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알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요즘에는 사실 그냥 누우면 자서 이제 대화를 못 나누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뭐 일기 같은 경우는 다시 옛날 거를 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좀 뭔가 부끄럽거나 내가 많이 변했거나 이때는 내가 참 이랬구나 그런 적도 있나요? 저는 그런 이렇게 새벽 감성으로 쓰면 정말 뭐 시나 이런 것들도 쓰잖아요. 그런 걸 쓰다가 진짜 정말 이성적인 낮에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적도 평생 많거든요. 그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네. 약간 저는 좀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낮에도 뭔가 너무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글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영상 속에서 말하는 목소리 막 이런 것들 들으면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자주 꺼내보진 못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뭐 그 썼던 아이들의 일기는 아니죠. 아이들이 썼던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진짜 편지가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편지가. 네. 편지 저 군대에서 많이 썼거든요. 와. 군대에서 바깥의 사람이랑 쓴 게 아니라 네. 군대에서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어요. 부대원들끼리 이렇게 좀 친해지라고. 부대원들끼리 네네. 주고받는 편지. 그때 편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쓰게 했어가지고. 근데 그때 많이 서로에게 써주고 받으면서 괜찮겠네요, 진짜. 글로 또 남았으니까 이게 계속 또 다음에 꺼내봤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오래 남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원고에 일기, SNS, 라디오 또는 영상 제작, 교육 일지 등이라고 쓰셨잖아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이사를 떠올렸거든요. 그 영상 제작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교육 일지는 생각도 못한 게 이게 평가서이지 일지는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 질문을 만드신 하다님은 교육 일지를 따로 쓰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평가서죠, 사실. 근데 진짜 평가서인데, 맞아. 그 네. 말 나오니까 재밌다. 평가서를 우리 수업을 준비할 때 이렇게 가끔 카페 들어가서 이제 내 그쵸. 교육도 보고 다른 사람 네. 교육도 보게 될 때 음. 진짜 이거 도움이, 이거를
진짜 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쓰기 때문에 음. 근데 다시 보게 되진 않잖아요. 심지어 그쵸. 다음 차시를 그치, 그치. 준비할 때도 음. 전 차시 거의 평가서를 보지 않아. 근데 나중에 보면 와 진짜 신경 써서 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거 한번 다시 봐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이 교육일지도 기록이네 진짜. 근데 평가서라고 하지만 일지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그날의 교육에 대해서 맞아요. 한번 둘러보고 돌아보고. 우리는 참 어땠는지. 기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사실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도 지금 하는 것도 삶의 어떻게 하나의 기록이죠. 기록이고 네. 사실 저도 전에 당신을 만나는 라디오 카페라는 라디오도 했었는데 네. 그걸 또 다시 한 번씩 돌아보면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어떤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기 같은 좀 개인적인 내용들은 좀 비공개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또 바깥으로 공개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그거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내용의 그런 기록들은 내용이 좀 더 개인적이고 뭔가 더 거칠고 더 자유분방하고 근데 좀 또 공개적인 부분들은 좀 뭔가 또 정제돼 있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들 어떤 뭐 특별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게 나뉘어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공개로 소장하고 싶은 기록은 사실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족들에게도 상관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SNS를 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공개돼도 상관은 없는데 궁금할까? 이런 생각을 왜 자꾸 못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작성할 때 이 말을 그러니까 뭔가 궁금할까 하나 하고 또 의식하고 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누가 보게 됐을 때 어떤 반응,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걸 기록하는 게 별로 저는 기분이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개하지 않은 채 이제 할 때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이 질문이 되게 저한테 지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스스로한테 비공개 공개의 문제 나는 아닌데 왜 그러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저는 공개를 그러니까 공개도 친구 공개. 근데 그 친구가 많진 않고 거의 제가 지금 떠올려 보니까 제 아이들하고의 그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공개하지 못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그냥 어느 한켠에 메모로 남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SNS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조그만한 일기장 그런 거에 뭐 자문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저의 그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노트에 쓰는 것 같고 여기에서 기록의 내용이 그 공개적으로 소통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오늘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했고 어딜 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여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정을 담는 공간 내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소통하는 건 내 아이들. 그러니까 좋아요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지금 제 SNS를 여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그 공개와 비공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절대 비공개 내 스스로가 비공개로 써야 할 기록물이라고 하면 너무 힘든 일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거마저 폐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쓰고 누군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쓰고 그 일기를 쓰고 찢어버린대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없어서 네 저는 아직 뭔가 비공개의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것 내용들이에요. 같아요. 예. 그래요. 구름님은 어때요? 근데 아까 들었을 때는 상관없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요. 다 맞는데, 그러네요. 저만 좀 나눈가? 저도 한 20대 초반 딱 한창 취업 문제 있을 때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뭐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낙서 정도로 한쪽 뭐 책 끝이나 아니면은 뭐 서예 한창 배울 때는 붓글 쓰자 갑자기 아 힘들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써놨다가 아 다른 사람이 또 문 열면 창피해가지고 다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웃긴 거 즐거운 것만 계속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힘든 거는 남겨놓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력이 없는 건가 시간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막 청소년 시기의 일기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 이유가 누구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누구 좋아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누굴 보여줄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보면 안 되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숨길 게 없는 내용이 거죠.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 감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거에 그게 전부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실 왜 사는지도 사람은 왜 태어났으면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고민도 했었던 그렇죠. 시기이기도 맞아. 했잖아요. 네.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누군가가 죽어서 가슴 아파하는데 나는 별로 안 슬픈데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잘 안 쓰세요 그런 거를? 그런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어떻게 쓰거든요. 해소하지? 나는 그런 거 생각해볼까? 그냥 예전에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누군가와. 그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일기장 써가지고 열쇠 있잖아. 그죠. 그런 데다는 비공개. 정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어떤 비공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그 일기장? 그거. 찾아보고 싶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게 딱 와닿는 게 아이들한테 비공개할 만한 어떤 내 삶이 아닌 것에 약간 그냥 그쵸. 다 나누고 사는 비공개할 만한 내용은 절대 네. 비공개지. 그렇지.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뭐 예를 들면은 애가 태어났는데 모성애? 나한테 있는 건가? 이런 거. 그때 당시は진짜 심각한 문제였지.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발설할 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지니까. 이런 엄마를 뒀다는 게. 근데 모성애라고 하는 게 모성애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후배거나 그런 사람 친구거나 그런 사람을 물어봤을 때 그거 또 애 낳자마자 생기는 거 아니야. 키우면서 생기는 거지. 이런 말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너무나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안 먹어도 애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난 아닌데. 이런 것들. 뭐 생명을 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적은 없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생각하고 누군가 그런 말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군가 그 말을 딱 하면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에게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 네. 쓸 시간이 없죠. 맞아요. 그러네요. 쓸 시간이 없지. 여력이 없어. 전화하고 수다 떨어야지. 말해야지. 그러니까 육아할 때는 진짜 이게 차분하게 이게 뭔가를 네. 쓴다 이거는 그럴 여유가 없죠. 지금부터 비공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모르겠네. 숨길 만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말할 수 없는 건 말할 수 없죠. 그걸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잠깐 말할 뻔했네. 큰일 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근데 그게 기록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절대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어. 나이 든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데. 이건 절대 발설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은. 그거는 꽁꽁 숨겨놓고 기록이 절대 안 남기면 안 된다. 된다. 혼자 하고 그냥 말지.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약간 그거 있잖아.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그렇게 비공개로 했던 것들이 밝혀져. 맞아. 그 수치와 생각까지 하는 막 것 그런 같아. 생각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SNS에 남겼다가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이불킥이 모르는 되죠. 시- 이불
이불킥이면 더 귀여운 거다. 근데 돌아보면 다 그런 것들도 다 맞아요. 다 사람이 다 맞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갖고 뭐 있고.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도 썼던 일기가 공개되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너는 선한 마더 이미지가 테레사냐 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네.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닌 거지. 그 음. 스스로의 고통이나 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 음. 그걸 또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그 일기가 주는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몸의 일기라는 제목이 확실하진 않지만 외국 그 작가는 아니었나? 아무튼 제목이 몸의 일기였던 것 같고 그 정말 몸. 내 몸의 일기. 몸의 일기. 진짜 몇십 년에 걸친 기록인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나 힘들어, 아 나 늙었나 봐, 아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분이 하루하루 몸이 내가 어땠다. 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업었을 때 괜찮았던 몸이 지금은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와 언젠가는 이런 그러니까 나 스스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일기, 새로운 기록 좋겠다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되게 시각을 바꾸는 거 되게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네. 뭔가 늘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그쵸. 대해서 되게 네. 연민이나 맞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록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 일기를 쓰시는 것처럼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처럼 나를 좀 다져가는 그런 기록들도 그러니까 꼭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난 내 감정이 어땠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단순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객관성이 확보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기록은 언젠가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근데 좀 비공개 기록에 대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좀 공개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도 혹시 있을까요? 교육일지? 뭐 그런 걸 수 있고 네. 내가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들. 그 책 기록하는 거? 책. 네, 책을 읽고 그러니까 뭐 독서 후 모임들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혼자만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읽기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들을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의 방식들. 네. 아니면은 네, 지금 현재 군산은 하재 팽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 이슈화 되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찾아갔더니 거기에 카메라가 나무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큐 감독님이 일부러 그 기록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세상 곳곳에는 정말 공개하고 싶은 기록들도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찾아보면 되게 좋겠다. 약간 교육이 아닌 기록으로서 소통하는 것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일지나 다큐 조그만 미니 다큐 같은 거 한번 같이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긴 했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저도 이제 다큐 기록하니까 이제 다큐 생각으로 좀 저도 금방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생각은 안 나요. 또 어떤 다큐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 긴 시간에 저 기록을 저렇게 해가지고 한 편의 다큐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이롭다는 생각을 한 그 다큐의 이름은 생각은 또 안 나고 내용도 생각은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다큐라고 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 다큐는 공개해야 하는 어떤 기록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현안이든 뭐 고민이든 아니면은 뭐 나갈 방향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를 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 장애를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개인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제가 뭐 지금까지 작성한 아이에 관련한 장애 일지나 또는 뭐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 목소리를 담은 다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까 얼마나 뭐 유명해지고 싶어요라는 말 했을 때 좀 이게 좀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해지냐 안 유명해지냐 유명하다 안 하다는 타인들이 판단할 거긴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뭔가 그렇게 될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는. 그래서 사실 1층에 그러니까 지하에서 이런저런 영화제로 지역 시민들이 만든 그 다큐가 이 상영이 될 때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진짜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작업물을 완성해내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신 분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저런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좀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교육을 하면서 너무 맞아요. 소중해요.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세요. 그때 진짜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짜 용기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난 못할 것 같은데. 나도 못할 것 생각이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선뜻 못하겠는 이유들. 우리 이거 얘기해도 이게 공개돼도 되나? 이건 진짜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안 유명하니까요. 예전에 어떤 유명하면 막 오늘 또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안 들을 거야 아마. 우리끼리 오프닝 듣다 끊을 그러고 보니까 거야. 이게 비공개 뭔가 얘기는 했지만 비공개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책 같은 거를 좀 쓰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막 듣고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 역사적인 산 증인의 이야기들도 한번 들었어가지고 그런 게 그 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일반 가정 안에 어떻게 그런 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사실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써서 남기고 싶다 하는 그걸 어쨌든 꿈이 있긴 녹음을 합니다. 해놓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진 않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들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를 음. 제가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그리고 짧게 얘기하자면 뭐 증조 할아버지가 속병이 났는데 속병? 네 어. 속병이 나가지고 팔도 유람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팔도 유람하다가 낭산면에 낭산. 그래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물을 먹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네 오신 거예요. 와. 이거 재미있을 것 같아. 할머니 오셔가지고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를 갖고 임신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유복자로 태어나신 거죠. 가세가 이제 많이 기울고 그때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징병으로 가시기도 하고 오셔서 이제 또 6.25 때 또 이제 그 빨갱이들이 또 내려왔다가 득세했다가 또 경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지주는 아니었으니까 마을 동네에 그런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 지주들을 막 죽이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살려드리고 그 명부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빨갱이들이 올라가고 남한에 있는 경찰들이 다 그런 공산당에 좀 가입했던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그 지주들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런 명부들로 다시 또 숨겨드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뭐 길어지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같이 섞어가지고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만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고 여러 번 많이 들으셔서 네. 기억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억력이 좋으신 건가요? 여러 번 얘기하시기도 했고 저희 아빠가 그런 말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번 말해서 듣기도 했고 네. 참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정말 돌아가셨으면 내가 있을 수도 없었을 텐데 되게 상엄한 시대에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녹음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다 기억속으로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저희 그 시어머니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도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이분들한테 정말 잘해드리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막 가면서 아 진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이분들의 이런 기록들을 다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녹음한 것도 그렇고 뭐 영상도 그렇고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전달될 것까지도 항상 생각하더라고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발표할 때도 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못 오시더라도 영상이라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내가 받아보면 되게 귀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시어머니 작년 4월달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편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어머니하고 길게 어디를 갔다 와야 할 때가 있어서 질문하고 좀 녹음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 어머니가 기운이 없으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고 계속 주무시기만 해서 못했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도 되게 아쉽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왜냐하면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으시니까 한 번만 톡 주제만 맞아요. 던져줘도 막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시고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야겠네요. 한번 녹음을 인터뷰를. 해놓는 거를 권해드려요. 기운이 있으실 때. 아버지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얘기만 해도 맞아요. 지금 영상을 켜놓고 카메라로 영상을 켜는 것도 괜찮고 녹음을 그러니까 영상이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그 녹음보다는 조금 볼 때도 실감 나는 게. 구름님은 혹시 없으세요? 기록하고 싶은 거요. 네. 저는 공유하고 싶은 기록? 공유는 싫고 그냥 기록. 네, 그냥 저는 저를 기록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있었고 어떻게 취직을 했고 다시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프고 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것도 그것 때문이니까 안 다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데 왜 아프게 해? 그게 그럼 난 안 다닐래. 그리고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학창 시절에 아파가지고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여행. 네. 그런 거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휠체어를 다니고 학교를 다녔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냥 제 인생이 좀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뭐 지금까지 뭐 미디어 교사들의 삶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먼 훗날 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지 이거 제일 어려워. 짧게 하고 방송 소감 간단하게 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딱 되게 단순한 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저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삶을 정리해 나갈지 몰랐는데 어쨌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요즘에 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대화를 못 풀고 가족 안에서 뭔가 이 원활하게 소통을 못하면 뭐 어디 가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바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것이 이제 그런 정리가 되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사실 그거고 원활한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평화로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싸움이 분명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면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같이 엄마가 살고 싶다.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 뭐 눈물을 흘리고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희생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밥 같은 것도 그냥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참아가면서 밥 차리는 게 아니라 나 힘들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네. 예, 저는 앞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화날 때는 화도 내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좀 쑥스럽고 어쩌니까 좀 쭈뼛쭈뼛 하다가 사과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좋게 지내다가 또 화나면 또 화내고 그냥 감정 표출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어요. 저는 욕심도 많긴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저러한 사람으로 기록보다는 또는 평가보다는 좀 떠올리는 그 중에 한 명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방금 이 말이 그 눈앞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보고 싶은 사람. 네, 그냥 진짜 아련하네요. 네, 근데 보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한다는 거를 저도 이제 혼자 운전하다가 뭐 제가 힘들 때 또는 기쁠 때 저도 모르게 아빠 뭐 이렇게 부르고 보고 싶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되어도 누군가한테 또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다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네. 너무 답이 안 떠올라가지고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바라는 마음은 좀 사랑이 좀 많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잘 못하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와. 사랑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맞나요? 뭔가 뭐 이성적인 사랑뿐만 네. 아니라 네.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많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없어지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소팟이었고요. 네. 갑자기 더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오늘 소감을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그냥 추워서 우리가 일요일에는 안 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하다님이 먼저 이렇게 또 제안을 주시고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되게 좋았고요. 2월에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제가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는 또 새 얼굴, 새 목소리, 네, 우리 기억되고 싶은 한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더 그냥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만 네. 하고. 네. 아우.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죠. 아우. 아주 그 유쾌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런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드릴까? 다 알고 계시는 일단 그냥 해. 네. 저는 소감을 재밌게 시작했는데 네.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많이 이렇게 훑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막 이렇게 잠깐 끄적끄적 하고 한 게 달아서 그래서 이번 주제가 조금 저한테는 생소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지? 좀 더 뭐 궁금한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기록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하는 거가 기억에 남고 음. 또 이렇게 제가 요즘 계속 작년도 그렇고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기가 어려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시들시들해지고 있거든요. 진짜 막 하루를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난 너무 몸이 힘들고 근데 이렇게 뭔가를 기록해 놓으면은 그래도 나는 이때 뭐 했어 그렇죠. 하면서 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기록을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2년을 안 썼던 일기를 다시 손에 잡고 책도 좀 다시 한번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해야겠어요.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해서. 아버지 신나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들어주는데 좋아하시네요.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미디어 교사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미디어를 그러니까 미디어가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는 거는 정말 좋은 도구.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빛이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때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버님을 정말 초대석 같은 그런 형식을 띄워서 마이크 놓고 하는 것도 네. 진짜 좋다. 아마 되게 재밌어 하실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냥 말투도 요를 붙여서 하거나 마이크를 앞에 놓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면은 더 속 얘기도 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꼭 좀 해보십시오. 미디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소팟이었고요. 네, 패널의 구름 윤디. 이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의 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